안녕하십니까. 국세공무원 교육원에 근무하는 교수과 이교수 인사드립니다. 자, 제 목소리 잘 들리시는지 먼저 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은 채팅창에 이렇게 1이라고 좀 표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제 목소리 잘 들리시는 걸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세공무원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부가가치세 기초반 납세자 세법교실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강의는 신규 사업자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기초 개념과 부가가치세 과세 체계에 대하여 2시간 동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부가가치세법을 업무를 실무를 하시는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하여 다루되 크게 어려운 내용보다는 이제 좀 기초적인 부분을 위주로 오늘은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이제 수요일 날 이어서 좀 더 심화적인 내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자, 1교시 기초개념의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 정부는 이제 조세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이제 여러 분야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세금이 이제 소득에 대하여 네가 돈을 버는 만큼 세금을 내라.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 소득세가 있죠.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 개인에 대하여는 이제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 네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만큼 돈을 내라. 이렇게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죠.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부가가치세는 뭐냐? 소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소비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가지고, 특별한 소비와 일반적인 소비로 나누고 있어요. 특별한 소비에는 이제 과거 특별소비세법, 지금은 개별소비세법으로 이름이 변경이 됐죠. 구체적으로는 이제 보석, 모피, 자동차 유류, 뭐 카지노, 골프장 입장 등에 부과하는 이런 특별한 소비에 대하여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그리고 마지막 세금이 이제 일반적인 소비, 모든 소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자, 아니 근데 왜 소비세가 부가가치세라는 특이한 이름을 쓰고 있느냐? 그 내용에 대하여 이제 요 슬라이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비자가 1,500원짜리 과자를 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세율 10%를 정하고 있으니까 150원의 소비했으니까 소비한 만큼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자, 5천만 국민 모두가 소비세 대상이 되죠. 5천만 국민 모두가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여러 이제 세금을 내니까 소비세를 어 모두 내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자, 현실적으로 죄송합니다. 자, 자, 그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누군가 1,500원어치 과자를 소비했다. 그러면 누군가가 1,500원어치 과자를 공급을 한 겁니다. 판매를 한 거죠. 즉, 소비자의 반대편에는 제조, 도매, 소매라는 유통 단계별 안녕하십니까. 지금 좀 기술적 문제를 좀 해결했는데, 제 목소리 한번 잘 들리시는지, 다른 잡음 안 들리는지 채팅창에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잘 들리시면 1 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예, 강의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왜 부가가치세가 소비세가 되느냐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소비자가 1,500원어치 이제 재화를 구매한다. 그러면은 이제 150원의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내야 되는데 5천만 국민 모두가 이 스스로 내가 소비하는 만큼 소비세 10%를 계산해서 내는 게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소비한다는 것은 누군가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한다는 거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땡땡 슈퍼라는 소매업자가 새우깡을 1,500원에 공급을 했습니다. 자, 슈퍼도 이제 새우깡을 이제 팔려면은 1,200원에 매입을 했고, 자, 도매업자도 새우깡을 이제 제조업자로부터 1,000원에 매입을 했죠. 자, 이렇게 소매업자는 1,500원에 팔았지만 1,200원에 매입을 했으니까 그 차액인 300원에 대하여 창출한 부가가치가 300원이고 그 300원에 대하여 10% 세율을 계산하여 30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요. 도매업자도 마찬가지로 1,000원에 사온 새우깡 과자를 1,200원에 팔았으니까 2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고 거기에 세율 10%를 곱한 2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제조업자도 일단 매입을 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제 새우깡을 1,000원에 팔았으니까 매출세액 100원을 계산을 해서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자, 요 그림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자, 소비자는 1,500원어치 새우깡을 사고 15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했어요. 이 150원의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에 제조, 도매, 소매업자가 나눠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함으로써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150원과 일치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됨으로써 자, 소비자는 5천만 국민 모두지만 이 5천만 국민 모두가 스스로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재화를 공급하는 공급자에게 이제 간접세의 형태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자, 소매업자, 도매업자,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금액은 소비자가 부담한 150원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정부는 제조, 도매, 소매업자의 거래 외형을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TI라고 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텍스 인보이스,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게 함으로써 거래를 정부가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고, 요 거래 외형이 이제 법인세나 소득세의 과세자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용어의 정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화, 용역을 말씀을 드릴게요. 재화라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권리가 있는데요. 자, 물건은 유체물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품, 제품, 건물도 이제 물건의 형태로서 재화에 포함이 되고요. 거기에 더하여 전기, 가스, 열, 이거는 사실 관리할 수가 있다면은 이제 가스공사가 가스를 팔고 지역 난방공사가 열을 공급을 하잖아요. 이 자연력도 관리할 수 있고 돈을 받을 수가 있다면 물건의 형태로서 재화의 종류에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제 권리입니다. 권리,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위 유체물과 자연력 이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이제 재화의 한 형태에 포함이 되는데요. 재산적 가치라는 것은 이제 경제적 교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즉, 돈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고요. 자, 이어서 용역을 말씀을 드릴게요. 용역. 자, 용역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 그 밖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모든 영무, 그냥 서비스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건설업, 음식 숙박, 운수, 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임대업, 각종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모든 영무가 이제 용역의 제공의 한 형태에 해당이 되고요. 건설업, 건물을 지어주는 거니까 건물은 재화 아니냐, 왜 지금 용역에 포함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건설을 지어주는 서비스업의 형태에 해당이 됩니다. 음식업도 이제 음식이라는 재화를 공급하는 게 아니고 음식을 고객을 음식점에 받아서 이제 접객하고 음식을 제공하면 는 이제 1년의 그 음식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앞서 재화와 시설물 권리 이것을 그 자체로 판다면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이걸 빌려준다.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경우에는 이제 그 밖의 행위로서 용역의 공급의 범주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 용역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임대업의 종류 중에서 예외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명시적으로 열거하여 제외하고 있는데요. 토지 고유 목적의 임대업, 그러니까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와 임야, 염전을 그 고유 목적으로 빌려주는 것.
얘는 사실 그 빌려 쓰는 분들이 소장농이잖아요. 소장농에게까지 세금을 걷느냐? 소장농 보호를 위하여 얘네는 예외적으로 열과하여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을 그 고유 목적으로 써야 돼요. 예. 전을 빌려가지고 전을 빌려가지고 그것을 이제 몰래 이제 주차장으로 쓴 전을 그 고유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토지의 임대에 대하여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지사권을 설정하거나 대하는 사업,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얘네들도 열거하여 과세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간단하게 되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사업 목적의 영리 의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이제 사업자를 정해놨습니다. 이제 요 네 가지 항목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리 의무에 관계없이 자, 어, 만약에 국가나 지자체도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동일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리 목적 유무에 따라 과세를 달리하면은 이제 중립성이 훼손이 되죠. 자, 국가도 왜냐?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국가냐 아니면 일반 임대 사업자냐에 따라서 과세를 달리하면 이제 누구나 다 이제 국가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만 받으려고 하겠죠.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다음세자는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에 영리 목적 불문하고 사업자로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인적 독립성과 물적 독립성 두 가지가 있는데요. 누구에게 고용되지 않아야 됩니다. 고용이 됐다면은 고용돼서 근로를 받으면은 그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자, 세 번째 사업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 의사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여야지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고 물품을 중고장터에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판다. 당근마켓 이런 데가 있잖아요. 일시적 우발적으로 파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업성이 사실 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부가가치세법 사업사로 보지 않지만 당근마켓에서도 사업성을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팔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봅니다. 마지막 요건은 과세 대상인 재화 용역을 공급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면세 대상인 뭐 쌀만 파는 쌀 도매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얘는 이런 경우에는 면세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나 법인 사업자라면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자, 사업자의 주요 의무에 대해 이제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장마다, 즉 사업자에게 본점과 지점이 있다. 그러면 본점과 지점을 각각 모두 사업장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각각 부가가치세 사업장마다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 20일을 지나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이제 미등록 기간에 공급가액의 곱하기 1%의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가산세도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거래 시마다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요. 미발급하면은 미발급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가 됩니다. 자, 과세표준 등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데요. 해당 과세금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고요. 무신고하면은 무신고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가 되고요. 자, 마지막 첨부서류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제 0.5% 공급가액은 0.5%예요. 그리고 영세를 첨부세로 미제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영세를 무신고로 보니까 가산세 0.5% 부과하고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에서도 얘는 이제 임대 사업자가 제출하 어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은 임대사업자가 요 서식을 제출해야 하는데 미제출 시에는 1%의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자, 이어서 세금 계산서 가산서와 계산서를 참고로 한번 볼게요. 모양은 다른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은 세금 계산서, 이제 계산서. 다른 점은 세액이 있느냐 여부입니다. 세액이 있느냐 여부. 요 세액이 있으면은 세금 계산서, 세액이 없으면은 계산서, 면세 재화를 공급할 때 계산서고요. 그리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 대한 탑자 등록번호와 상호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요 생계안서의 작성 연월이죠. 요 작성 연월일에 이제 공급 시기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 생계안서는 사업자는 원칙 모든 재화 용액 공급 시 발급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몇 가지를 세법에서 열거해 놨는데요. 간이가세자 중 신규 간이가세자거나 아니면은 직전 연도 공급 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가세자는 이제 생계안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되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영수증만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수취하게 되니까 매입세 공제 받을 여지가 없고요. 자, 소매, 음식, 숙박, 얘네들은 자, 원칙, 발급 의무 면제, 다만 요청 시 발급하여야 합니다. 어, 대부분 일반 개인들을 상대해서 생계환서가 필요가 없겠지만 사실 생계환서가 공급받는 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재를 해야 돼서 좀 사업자들이 발급하는데 행정 비용이 좀 많이 들죠. 그런데 대부분 일반 개인들이니까 발급해줘도 저쪽에서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다만 사업자가 마트 가서 물건을 사거나 음식점 가서 회식을 하거나 이제 출장 가서 호텔에 숙박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과 관련된 매입이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요청 시에는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자, 미용, 욕탕 등 불특정 다수 상대 업종은 머리 깎고 모욕하고 이런 건데 이것은 회사 돈으로 머리 깎고 모욕받지 말라라는 취지에서 아예 발급 의무를 면제를 해놨고요. 영수증만 발급하도록 하여 개인적 소비 업종은 생계에서 발급받지 마라라는 취지로 영수증만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공급 시기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이미 발급한 경우에는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도 매입세 공제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해서도 이중으로 수취하여 이중 매입세 공제 받을 여지가 있잖아요. 이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후 세금 계산서 발급이 금지가 됩니다. 이제 참고적으로 사업자 등록할 때 검토할 사항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면세 사업이라는 특별한 규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이렇게 재화를 판매해서 영수증을 받으면은 특별히 이렇게 면세 물품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제 별표가 되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네요. 두 가지. 우유와 체리. 우유와 체리.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우유와 체리는 여러분 면세가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면세 규정에 대해 간단하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 구조예요. 10%.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기초생활 필수품이나 국민 후생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가치세를 면세하여 이제 그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는데요. 자, 기초생활 필수품 누구나 하루 세 끼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누구나 아픈 병원에 가야 되고 교육 영역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장려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특별히 열거하여 이제 면세를 하고 있는데요. 자, 기초생활 필수품부터 보겠습니다. 미가공 식용 농축수 임산물. 실무적으로는 이제 미가공 식료품이라고 하는데요. 과일, 곡물, 채소 등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하루 세끼 밥 먹을 돈 세부담을
좀 완화하도록 하는 취지죠. 자, 두 번째, 국산 농축수임산물은 비식용에 한하여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비식용은 수입사는 과세를 하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주택, 그리고 그 주택가 부스토지, 그리고 이 주택의 임대, 국민주택 규모는 공급할 때 면세, 주택의 임대는 면적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에 대하여도 이제 기초생활 필수품으로 보아 부가세를 면세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후생 용역, 약사의 의약품 주재 영역과 병의원의 의료보건 영역에 대하여도 면세를 하고 있지만 이제 그 약사는 조건이 붙는 게 이제 처방전이 있어야지 면세가 되고요. 약국에서도 처방전 없이 후시딘이나 데일밴드 같은 경우를 파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단순 매약으로서 처방전 없이 파는 경우에는 이제 그 부가가치세 면세를 또 하지 않고 과세를 하고 있고요. 자, 병의원이 이제 의료보건 영역 중에서 국민후생과 관련 없는 게 있어요. 미용 목적 성형수술. 이네들은 어 이제 그 사는데 뭐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보아 얘네들은 또 다시 열거하여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 영역은 뭐 인허가를 받은 것을 조건으로 하고 이제 모든 대부분의 학원, 학교 이런 부분도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지자체의 인허가만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사업자 등록 전 검토 사항을 사업 유형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업의 규모별로 간이가세자와 일반가세자가 있습니다. 간이가세자는 자, 직전 연도예요.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공급 대가. 공급 대가는 공급 가액 플러스 세액입니다. 요 합계액이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자로서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위하여 좀 세금 신고 절차를 간편하게 법에서 정해두고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요 간이가세자가 아니면 이제 일반 과세자라고 합니다. 자, 어떤 부분이 가장 다르냐? 일반 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데요. 간이가세자는 공급 대가의 업종별 부과율 15%에서 40%를 제조업, 도소매업, 금융업 나눠서 정하고 있고요. 여기에 바로 10%를 정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단순하게 보면은 이제 일반 과세자보다는 세액이 이제 한 훨씬 낮게 계산이 되겠지만 어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이 이제 그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절차가 없어요. 매입세액 차감하는 절차가 간이가세자는 없기 때문에 건물 사업의 초기에 건물 매입이 있다든지 아니면 인테리어 공사 비중 등 초기 매입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다면 오히려 간이가세자로 사업자 등록하는 게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게 유리하게 되는지 사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사업 초기에 매입세액이 환급을 받는 게 유리한지는 이제 사업자가 스스로 계산을 하여 정하시면 되고요. 이제 간이 과세자도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이제 4,800만 원 이상 간이 과세자는 매출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제 4,800만 원 미달하는 간이 과세자는 예, 이제 이거는 이제 과거 세법 변경 없이 이렇게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간이 과세자는 21년 7월에 신설된 세법 내용인데요. 4,800만 원 미만 가진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간이 또는 일반으로는 이제 1억 400만 원 기준으로 하여 요건이 충족하게 되거나 이제 납세자가 스스로 간이 포기를 하여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유형 변경이라고 세법에서는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어서 이제 사업자 등록 절차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이제 뭐 스스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내가 과세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은 부가가치세 면세 제어만 유통하는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은 과면세 겸업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예를 들어서 약국은 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팔면은
면세 매출, 처방전이 아닌 단순 의약품 매출은 과세 매출이기 때문에 모든 약국은 과면세 겸용 사업자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마트 같은 경우도 이제 농축산물을 팔잖아요. 모든 농축산물은 미가공 농축산물은 면세. 그 이외에 뭐 복숭아 통조림이라든지 과자라든지 공장을 거쳐서 나온 식료품들은 과세, 즉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되고요. 이제 유형도 매출에 대하여 이제 개인 사업자는 일반 또는 간이가세자로 유형이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로부터 아니면 교육지원청 등으로부터 인허가 받아야 할 특별한 업종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음식업이나 학원 등에 해당이 되는데 관련 법규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 대상 여부도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된다면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사업 개시, 즉 재활 공급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즉 사업자 등록은 원칙 사후 신청임이에요. 그렇지만 사업자 시작하기 전에 대부분 미리 사업장을 갖춰놓고 공장 만들어 놓고 기기장치도 매입을 하고 직원도 고용하고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사업자 등록 전, 사업자 개시 전에 미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 놓고요. 이런 것도 법령상 인정이 됩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장마다, 즉 본점과 지점이 있다면 각 모든 본점마다 지점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고요. 관할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더라도 전산으로 자동으로 관할 세무서로 이송이 됩니다. 자, 사업을 개시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 그럼 세무서에서 이제 조사 후 직권으로 등록을 하고요. 사업 개시 전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제재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칙.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제 실무상 예외가 더 중요한데요. 자,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한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자, 과세기한 개시일로 소급하여 전체 매입에 대하여 매입세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7월 20까지 신청 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리고 공급 시기가 예를 들어서 1월 1일이었다. 그러면은 과세기한 종료는 6월 30일에 과세기한 종료가 돼요. 7월 20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1월 1일부터 7월 20까지 전체 매입분에 대하여 매입세 공제가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번호는 7월 20일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취하느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수취하면 된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사업자 등록기한은 20일 이내입니다. 자, 과세기간은 1년을 또 쪼개 놓고 있는데요. 자,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 계속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자, 1년을 자, 상반기 1기, 하반기 2기로 두고 있고요. 간이과세자는 1, 2기 구분 없이 전체 1년을 과세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3월 10에 신규 사업 개시를 했다. 그럼 해시를 했다. 그러면은 3월 1일부터 과세 기간이 개시가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만약에 사업 개시 전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했다. 그러면은 그 신청일부터 2월 1일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을 했다면 2월 1일부터 과세 기간이 개시가 됩니다. 신청일부터요. 사업자 등록증 교부일이 아닌. 자, 만약에 또 이어서 폐업자입니다. 자, 사업자가 5월 28일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럼 과세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자, 1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가 1기 과세기간이 됩니다. 줄어들게 돼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기한은 과세기한이 종료되면은 그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앞장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6월 30일에 종료했죠. 12월 31일에 종료했죠. 그러면 다음 달 25일인 7월 25일까지
자,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 종료했으니까 얘도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자, 폐업자는 5월 28일 폐업했으면 5월 28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되니까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인 6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또 소득세랑 다르죠? 소득세는 무조건 1월부터 12월까지고 다음에 5월 중도에 뭐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5월에 이제 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인데요. 부가가치세는 이제 중도 폐업하면 신고 납부 기한이 땡겨집니다. 다음 달 25일. 자, 보통 통상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과세자가 매입세 어, 일반 과세자보다 간이 과세자가 통상적으로는 세금을 덜 내요. 공급 대가 곱하기 부가가치율 곱하기 세율 10%라니까 간이 과세자가 통상적으로는 유리합니다. 자, 그렇지만 일반 과세자는 매입에 따라도 매입세 공제를 받으니까 간이가세자가 갑자기 큰 금액의 매입이 있다면은 기기장치를 큰 금액을 매입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간이가세자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간이가세자를 포기하고 일반 가세자로 전환이 납세자 스스로 선택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미리 하여야 하겠죠. 공급 시기 전에. 자, 만약에 간이가세자가 3월 15일 날 간이가세를 포기한다. 그러면 당장 이제 일반 가세자로 전환이 되진 않고요. 뭐 세금계산 발급 의무나 이런 부분들이 발로 달라지게 되니까요. 다음 달 1일부터 다음 달 포기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일부터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된다는 점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즉시 일반 과세자로 유형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을 제가 좀 자세히 열거해 놨는데요. 한번 실무상 자주 있는 부분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바로 과세 대상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게 과세가 되느냐?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 대상이고요. 거기에 이어서 재화의 수입도 과세 대상입니다. 이제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화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이 된다.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영세율 적용되고 한국에서는 재화에 수입할 때 과세가 되는데요. 사업자든 비사업자든 불문하고 한국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하는 한국에서 과세하라. 그래서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이제 별도로 또 과세 대상 항목으로 열거를 해놨습니다. 사업자든 비사업자든. 그래서 비사업자가 이제 해외에서 직구를 한다. 그러면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관세청에 납부하여야지 그 재화를 찾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근데 이제 소액 직구 뭐 150이나 250달러 나라별로 다르긴 한데요. 이 소액 직구 대상이 된다면은 또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또 면제하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보통 알리에서 이제 소액으로 직구하는 경우에는 또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된다는 점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과세 대상은 재화 용역의 공급인데요. 과세 대상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가 아니라 공급과 수입이라는 행위, 거래 행위가 있어야지 과세가 됩니다. 거래가 있어야지 공급받는 자가 소비할 것으로 추정한 뒤 최종 소비자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하고 최종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 당하고 공급자가 그거를 납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이제 정부가 징수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이제 판단 사례 한 7개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과 흙. 자, 물과 흙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거래가 된다면 과세가 됩니다. 수돗물만 예외적으로 수도 사업자가 도관으로 공급하는 수돗물만 과세를 하지 않고 면세 대상으로 기초생활 필수품 중에 하나로 면세를 하고 있고요. 자, 물을 생수병에 담아서 판다. 생수도 여러분 과세하고 있죠. 생수도 과세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수표, 어음 등의 화폐 대용 증권, 돈, 그리고 수표, 어음. 얘는 이제 대금 결제 수단에 불과하죠. 대금 결제 수단. 돈 받고 파는 게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금 결제 수단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요. 거기 이어서 상품권도
유가증권도 체분증권, 채무증권, 지분증권, 주식, 그리고 이제 공동사업자의 출자 지분도 마찬가지 취지로 하여 이제 가치의 저장 수단이죠. 저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가증권 등. 자, 그러나 화폐가 거래가 되는데 이 화폐가 기념주화야. 기념주화. 한국은행에서도 한국은행권으로 기념주화 팔기도 하죠. 이 기념주화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거래가 된다. 이러면 또 과세 대상으로 보고요. 자, 4, 5, 6번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업자들 간에 돈을 주고받았어요. 명목은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이에요. 자, 손해배상금. 왜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을 받았느냐? 물건을 빌렸는데 파손이 됐어. 훼손, 도난, 아니면은 계약이 중간에 일방의 의지로 해약이 돼가지고, 위약금을 받았는데, 이 위약금이 재화의 공급 없이 받는 경우죠. 당연히. 손해배상금, 뭐, 손실보상금, 위약금, 아니면은 납품기일의 지연으로 발주처가 받는 지체상금, 다 마찬가지 취지예요. 사업자들 간에 돈을 받았는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돈을 준 거예요. 얘는 재화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지 않죠.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으로 보지도 아, 않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 이제 면세 제화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면세 대상으로 또 열거를 해놨으니까 쌀을 날라준다, 운반해준다, 아니면 쌀을 가공해준다. 자, 얘네까지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열거하지는 않고 있어요. 자, 트럭 회사는 트럭 짐칸에 뭐가 실리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트럭 회사는 트럭 그냥 짐을 운반해주는 운반 용역이고 가공 회사는 가공 용역이고 얘는 특별히 면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점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되게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간조공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법을 이제 부가가치세법을 좀 공부하셨던 분들은 간주공급이 되게 좀 이제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 이제 간주공급 공급이 아니에요. 저의 공급이 아닌데 간주가 뭡니까? 의지한다, 간주한다. 아니지만 뭐뭇으로 본다라는 건데요. 저의 공급으로 본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공급을 본다라는 데요. 어떤 사유가 있는지는 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간접공급은 예시는 네 가지만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요 간접공급이 여러분 이제 그 납세자가 좀 자주 실수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사업자가 어떤 경우에 매입세 공제가 되느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을 하는 경우에 매입세 공제가 언제 돼요? 매입세 공개서를 수취한 시점에 됩니다. 자, 어떤 재화를 샀는데 이게 내년에 사업에 쓸 거야. 그러면은 이제 법인세법상 송금 인정과 다르게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즉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 수취하죠. 재화를 인도받은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때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취득할 때 매입세 공제가 된 재화 이거를 내년에 사업에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내년 돼서 막상 돼 보니까 이거를 내년에 사업에 안 썼어요. 이렇게 당초 매입할 때 공제된 재화 매입세 공제가 얘는 정당해요. 그렇지만 나중에 매입세 공제로 목적으로 쓰지 않는 경우 매입세 추징 사유가 아래 경우는 매입세 공제 추징 사유가 사후에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추징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부가가치세를 수정 신고하는 것으로 추징하게 된다면은 이제 가산세도 물게 될 것이고, 이제 그런데 요 사유들이 이 추징 사유들이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애들이고 이게 납세자의 잘못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이 정도는 수시로 발생하는 애들이잖아. 이걸 가산세를 물게 하고 일일이 수정신고 받고 또 과세관청도 수정신고를 검토하게 된다면은 서로 납세 협력 비용도 많이 들고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 부가가치 세법에서는 이렇게 재화를 매입세 공제를 정당했는데 나중에 사후에 추징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공급으로 간주하여 매입세 공제를 추징합니다. 예를 들어서 면세 전용. 자, 사업자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이 둘 다 있어요. 과세 사업에 매입세 공제받기 위하여 매입을 했는데 정당하죠? 그런데 내년 돼서 면세 사업에 쓰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면세 사업에 쓰기 위하여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자, 전용한 시점에 추징 사유가 발생했잖아요. 공급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요. 자, 사업자, 대표자 또는 사용인은 직원입니다. 대표자 또는 직원이 매입세 공제 받은 재화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 소비한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거 사업에 쓰기 위해 샀어. 내년 가서 사업에 쓰지 않고 사장님이 개인적 목적으로 썼다. 이거는 매입세 공제 받은 것을 추징해야 되잖아요. 대가를 받지 않거나 공짜로 아니면은 자, 100만 원짜리를 종업원한테 공짜로 주면서 죄송합니다. 공짜가 아니고 100만 원짜리 재화를 매입하면서 매입세 공제 받았는데 종업원한테 이거 팔리려고 했는데 팔려고 이제 산 건데 한 1년 이상 안 팔리네. 이거 그냥 종업원한테 이거 50% 세일한 50만 원의 재화 가져가.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시가와의 차액 분에 대하여 간주 공급으로 과세합니다. 자, 세 번째 사업상 증여입니다. 자, 고객에게 증여가 뭐예요? 접대 목적으로 재화를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에 쓰기 위하여 매입은 한 재화를 그 내년 가가지고 거래처에게 공짜로 줬다. 고객에게 공짜로 접대 목적으로 줬다. 이건 매입세 추징 사유가 발생한 거잖아요. 증여한 때 공급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공급으로 간주하여 증여한 때 과세하면 이제 가산세 문제는 없고 그냥 그 시가분만큼만 과세가 된다는 의미고요.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선전 목적으로 견본품을 줄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까지 간주 공급으로 과세하는 건 좀 이제 향후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부분이니까 합리적으로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또 간주 공급 제외하고요. 마지막 폐업시 잔존제입니다. 사업에 쓰기 위하여 재화를 매입을 했는데 1년 정도 썼어요. 1년 정도 쓰고 내년 지나가지고 폐업하는 경우 이렇게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의 경우에는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는 2년 4개 과세 기간 그리고 건물과 구축물 같은 이제 감가상각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과세 기간, 즉 10년을 한도로 하여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 과세를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되게 간단하게 취지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그 2교시 지금 시간이 2시 59분이 됐어요. 잠깐 쉬는 시간 여러분 10분만 가지고요. 3시 10분부터 부가가치세 기초 2교시 부가세 과세 체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쉬는 시간 10분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